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신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신기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능한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면서 교묘하게 의뢰인을 속이는 사무실에 대해 얘기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다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린 건데요. 대표적으로 법원에 누구누구를 안다고 하는 사무실, 기각될 사건을 마치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무실, 워크아웃을 진행해 준다고 돈을 요구하는 사무실, 재량 면책이 된다고 하는 사무실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 링크에서 영상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뭐랄까요? 좀 전통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자주 듣던 스토리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상담을 하던 중에 새로운 신종 스토리를 듣게 되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거의 보이스피싱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그럴듯하고 교묘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신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과거 전통적인 스토리에서 업데이트가 된 느낌입니다. 이러한 신종 스토리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의뢰인분들께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상담을 받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 더 교묘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끌어들이는 건데요. 과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진행해 주는데 돈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먼저 개인회생은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총 변제금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끌어들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총 변제금이 나오면 그 총 변제금을 가지고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장기로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변제금 100만 원에 변제기간 36개월로 계산해 보면 총 변제금은 3,6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3,600만 원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8년이든 10년이든 이자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게 아니라 8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월 37만 5천 원 정도만 갚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8년이라는 기간은 좀 그렇지만 월 변제금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솔깃해지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신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신기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능한 얘기일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인가를 받으면 인가받은 변제 계획안에 따라 월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에 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개인회생의 결과에 따라 나온 총 변제금을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총 변제금이 나오면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채권자들과 협상을 해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받는 총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일시금으로 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3년 동안 나누어 받는 것보다는 총액은 줄지만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걸 더 선호한다는 얘기죠. 개인회생 할 때 한 번 탕감받고 개인회생 끝나면 다시 탕감을 받아서 2번 탕감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럴듯하지 않나요? 실제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봐도 협상했다는 얘기를 종종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생을 진행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생은 법원을 통해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매달 정해진 월 변제금을 법원 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주는 거고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채권자와 마음대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이 채권자와는 합의했으니 그만큼 변제금에서 빼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것은 개인의 생을 진행하기 전 얘기입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할 채무는 정리하고 개인의 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의 생에 들어가서 채권자 목록에 올라가면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일이 채권자들에게 전화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합의를 시도한다고 해서 채권자들이 동의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두 가지 스토리 모두 그럴듯하지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거의 보이스피싱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할 말은 많은데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안 그래도 채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럴듯한 사기에 고통이 2배, 3배로 배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